기존에 했던 일만 가지고서는 미래가 바뀌지 않잖아요. 미래를 바꾸려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인가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새롭게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60대 이상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부업과 재테크를 병행했고 현재는 유튜브도 하고 있는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요즘 부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부자들이라고 하면 신흥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물결이나 트렌드에 관심이 일단 많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성공을 쟁취하시는 분들이 공통된 성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종잣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어떻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보통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현재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은 돈과 추가 소득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으로 잉여분을 모은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의미 있는 종잣돈을 모으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약 1억 이상은 되어야 종잣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경우 그 돈을 직장 월급으로 모으는데 약 7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라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직장 다니면서 야근 안 하고 주말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워라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부업과 재테크를 시작하고부터는 평생 돈을 벌지 않아도 기초 의식주를 감당할 수 있게끔 돈을 벌고 퇴사하고 쉬는 것이 워라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는 생각이 또 한 번 바뀌었는데요. 금전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수입을 만드는 일이든 수입을 만드는 일이 아니든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행위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야근을 하든 주말에 출근하든 그것은 진정한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의 워라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워라밸을 포기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일만 가지고서는 미래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려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인가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배수진을 치고 새롭게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나 사업이나 안정적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조금 치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부자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젊은 부자들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필연적으로 자본금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소자본 창업이랄지 재테크를 통한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마련인데, 이 또한 자본이 적으니까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의 투자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부자가 되는 의외의 지름길이 있을까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방이 열려있는 행위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이 해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은 돈을 벌 수 있는 상방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사업과 재테크는 상방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많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많이 시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직장인인 내가 매달 하나씩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2달에 한 번이라도 당장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성공하면 그간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도 하고, 그 경험과 자본을 밑바탕으로 그 다음 사업은 더 빠르고 크게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 그거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실패까지 계획에 넣어두고 계속 반복해야 한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행위를 최대한 젊은 나이에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에 말씀드린 답변들의 종합인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가진 리소스가 다를 텐데요. 내가 가진 리소스를 고려해서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돈과 시간이 가장 중요한 리소스일 텐데요. 한 번 망하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투자한다거나 한 번 망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다면 안 되겠죠. 적은 리소스로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을 고르고 그 중에서 성공하게 되면 상방이 열려있는 부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기질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도 위에 있는 거하고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사업인가를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그게 무조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휘둘러 보고 헛발질도 해보고 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구나도 알아가고, 나하고 맞는 사업, 나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잘하는 일이든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대 이상도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은퇴 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업이 있을까요? 네, 물론 그냥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서 돈과 바꾸는 단순한 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부업을 선택하게 되면 평생 노동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60대 이상도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쇼핑몰이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사람을 고르는 법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규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는 사람, 내 성향과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강의도 나와 맞는 강의, 나와 맞는 강사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무료 강의로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 바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강사의 핏과 그 강사가 강의하는 강의 내용과 나와 핏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처음 시작한 부업은 어떤 거였나요? 한참 다마고치 유행할 때 저는 또 유튜브만 보다가 바로 실행으로 옮길 정도의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이 없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유튜브만 보다가 2년 정도 지나서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 했던 스마트 스토어 경험을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나요? 스마트 스토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제가 원하는 성과까지는 이루지 못했는데, 그게 분명히 지금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법을 많이 어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키프레스에 등록된 상표권이나 뭐 이렇게 지재권 이런 것 몰라가지고 막 사용하기도 했었고, 사진 같은 것도 막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뭐 중국에서 물건도 떼어보고 사람들한테 팔면 어떻게 해야 잘 팔릴까, 왜 안 팔리지, 뭐 이런 고민들이 제 사업하는데 첫 걸음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40, 50대들은 요즘 어떤 부업을 많이 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가실까요? 저도 40대지만 4050 분들은 대부분 컴퓨터나 인터넷의 생소한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인형 눈알을 붙이거나 이런 부업을 선호하시지는 않는 듯 합니다. 또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어가기에는 힘든 구조라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많이들 시도하시고 성공도 하시는 듯 합니다. 부업을 하고 싶어도 어려울 것 같아 고민된다면 일단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어떤 강의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의, 모든 책 이런 걸 보더라도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채워가는,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단계마다 매번 내가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패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헛손질도 해보고 헛발질도 해보면서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과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4년 정도, 한 3년 정도까지는 잘 성과가 안 났었고, 한 3년째겠네요. 3년 차에 성과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하면서 실패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그냥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저의 멘토와도 같은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로는 힘들어도 뭐 하기 싫어도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욕망이 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어야겠다. 그냥 월급만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답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답이라는 확신을 두고, 그 다음에 방법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방법이 잘못됐지 내가 바라는 바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실패하더라도, 내가 계속 실패하더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쪽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해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는 목적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적지는 저쪽이니까 무조건 계속 도전하자, 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온라인 쇼핑몰 강의로만 한 2천만 원 정도 쓴 것 같거든요. 시점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 강사가 원하는 목표 타겟이 있거든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한 20%, 그것보다 20%를 더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포기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정말 성실하셨거든요.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돌아오시고 주말도 없다시피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걸 봤는데 노년이 돼서도 별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제가 저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도 없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중장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쉽게 돈을 번다라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이 이미 뛰어난 사람들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판치는 레드오션보다는 내 실력에 맞는 시장을 찾고 일단 그 시장에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경계가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쉽다, 비교적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걸로 내가 그 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나의 핏과 쇼핑몰의 핏은 일단 맞으면 그 안에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실제로 경쟁률이 얼마나 많은지는 별도로 조사를 해보고 비교적 경쟁률이 적고 비교적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고 비교적 수수료율이랄지 이런 플랫폼의 특성을 각각 다 비교를 해보고 내가 직접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건 레드오션이야, 이건 블루오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업을 하고 싶어도 어려울 것 같아 고민된다면 일단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막 큰 돈을 버는 것을 노리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실력에 맞는, 물론 이제 본인이 그쪽 분야에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실력에 맞는 해볼 만한 시장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새로운 전략을 밑바닥부터 새롭게 구축하기보다는 그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의 노하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 저는 지금 이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쇼핑몰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전부 다 신규로 시작을 할 때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강의나 책이나 이런 걸 무조건 빌려서 그 혜택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부업 외에도 30에서 60대 누구나 가능한 재테크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 주식, 코인 모두 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식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30대, 60대 연령과는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재테크를 종류별로 뭉뚱그려서 그 특징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 투자를 하는 세부 전략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가진 자본의 규모와 연령, 멘탈 관리 수준, 자금의 운용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서 운영 방법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실제 재테크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고 이론과 실전은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재테크는 실패를 하지 않고 단번에 성공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익률이 안정적일 때 자금을 더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부업이 너무 많은데 부업을 고를 때 팁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핏이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쉽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과 이익 구조는 맞는지, 내가 자본금은 어느 정도인지, 가용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은 있는지, 없다면 새로 배워서 도전해 볼 만한지, 도전하려고 하는 부업의 초기 자본금과 이익률, 수수료 등등 해당 부업의 특징은 어떠한지 등을 내 상황과 연관지어서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잘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스타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고 나서 일단 하나를 들어볼 것 같아요. 예, 들어보면 사실은 기존에 내가 상상만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석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틀릴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틀릴 걸 각오하고 이번 시도는 시행착오다라고 각오하고 짧은 판단과 결정을 하고 강의를 하나 들어보고 실제로 해보고 거기서 얻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구나를 좀 가다듬어서 그 다음 강의를 듣고 성공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 강의를 또 듣고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업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시점이 있을까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온라인 쇼핑몰 강의로만 한 2천만 원 정도 쓴 것 같거든요. 당연히 개수도 한 열 몇 개 강의 제가 다 추려보진 않았지만 열 몇 개 강의를 들어봤었는데 시점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 강사가 원하는 목표 타겟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 타겟보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한 20% 예를 들어 6개월을 얘기했으면은 그것보다 20%를 더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포기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부업을 못한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부업을 못한다는 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절함의 부족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난 정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가야 돼. 퇴근 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3시간 정도 케어해야 돼. 그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회사 업무를 위해서 잠을 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돈을 꼭 회사에서만 벌어야 하나요? 아이는 꼭 내가 봐야 하나요? 아니면 꼭 3시간을 봐야 될까요? 잠은 꼭 8시간씩 다 자야 되나요? 모두 본인 스스로 정한 방법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맞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급동이 마려운데 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지에 쌀래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10분의 시간을 내잖아요. 정말 간절하시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낼 궁리부터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실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퇴사를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과연 지속될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장래성이 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난다, 순수익이 난다 라고 한 1년 정도 검증해보고 퇴사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쿠팡 부업이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어떤 부업이 떠오르고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부업이 있을까요? 부업 시장에서 대세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뭐 대세, 유행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대세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업은 실력자들이 몰려들게 마련이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쿠팡도 했었고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11번가 유명한 쇼핑몰들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려던 찰나에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학교장터라는 플랫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강의가 없어졌지만 저는 거기에서 투잡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3달 만에 회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업 강의를 저도 들었지만 실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학교장터를 추천드리고요.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뭐 입금도 확실하고 수수료율도 사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학교장터라는 쇼핑몰 부업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장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교에서 보통 이용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용 고객이 확대가 돼가지고 소방서, 도서관, 교육청 이런 데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1조 매출을 넘은 지가 벌써 한 2년,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많이 나지만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판매하세요라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이거 일반인들도 입점할 수 있나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라장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라장터의 경우에는 약간 OEM이랄지 ODM 아니면 일반 제조처럼 제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입점을 하시는 편이고 학교장터 같은 경우는 유통업만 가지고 있고 내 물건이 없더라도 입점하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장터 들어가실 때 세웠던 전략이 뭘까요? 전략이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님은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이 플랫폼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나는 상품 등록하는 알바생을 2명을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더라. 이 정도의 시장의 메리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어떠한 판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거를 맨 땅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검색해서 다 올려보고 마진율도 10%, 20%, 30% 어떤 게 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올려보고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해보고 그걸로 데이터를 얻자라는 전략을 제가 최우선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도 학교장터 부업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보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저는 퇴근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상품 등록하는 데에다가 시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순 노동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개발되어서 단순 노동을 하는 게 그때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퇴근 이후를 걱정하셨는데 퇴근 이후에 시간이 부족해서 난 이걸 못할 것 같다라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면 경쟁자가 몰려들어서 힘들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장터를 유튜브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나라에서도 학교 장터에 입점해서 판매하세요라고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급속도로 늘지 않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직장 다니셨을 때 퇴사를 결심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처음에 사실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퇴사를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과연 지속될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장래성이 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난다, 순수익이 난다라고 한 1년 정도 검증해보고 퇴사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으로 시작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어떤 방법도 진짜 영원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컴퓨터는 있어야 되고 전기세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쇼핑몰도 주문이 들어오면 최소한 물건은 보내줘야 정산이 될 거니까. 다만 비용 정산 주기가 빠르면 초기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위에 말씀드린 학교 장터 부업의 장점이 영업일 기준으로 늦어도 4일에서 7일 정도면 정산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최대 2주, 쿠팡은 최대 2개월에 비하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실패했을 때 크게 휘청거리지 않게 사전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휘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본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는 성공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 장터 정산 주기가 빠른 이유가 있을까요? 나라에서 그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내에는 정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놓습니다. 학교마다. 부업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업으로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제조업 회사에서만 근무를 했었고 전공도 전혀 쇼핑몰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쫄딱 망하거나가 확실하거든요. 6개월 정도 노력해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한다면 당연히 일반 직장인의 월급 이상은 충분히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얼굴 노출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부업이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원했던 거라서 고민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한 결과가 바로 학교 장터였습니다. 지금은 그 첫 발을 바탕으로 얼굴 없이 유튜브도 하고 다만 유튜브를 하더라도 뭔가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성과가 어떤가요? 이제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량 금액을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 다닐 때 연봉을 한 달 안에 그 몇 배도 벌어본 적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 1,000만 원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도 많은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이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부업도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막막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학교 장터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학교 장터밖에 성공을 못 해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업이나 쇼핑몰 시장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학교 장터밖에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이 막막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채널 오셔가지고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학교 장터 입점 신청하는 영상, 실제 학교 장터에 물품 등록하는 영상 등도 있으니까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순수익 1,000만 원일까요? 순수익이죠. 시간은 모두에게 24시간으로 똑같은데 이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써먹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시간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회식하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등 생산성이 없는 시간을 줄였고요. 두 번째는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고 단순 반복 작업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에는 최대한 머리를 쓰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없애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생산성의 법칙이었나?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가 자료 화면으로 한번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이나 뭐 이런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나 유튜브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방법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실패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실패했을 때 크게 휘청거리지 않게 사전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휘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본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는 성공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만약 그 방법을 찾았다면 방법을 찾은 순간 다시 의욕과 희망이 생길 겁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시작하실 때 혼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체를 꾸리게 되셨는지? 사업의 확장은 사실은 처음에 어떤 기본적인 것을 성공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사업 아이템들은 저절로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장터였고 그 학교 장터를 바탕으로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를 바탕으로 강의도 하고 강의를 바탕으로 다른 것들도 쇼핑몰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만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그 다음은 비교적 쉽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식토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평범한 대학교를 나왔고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짓지 말아라라는 말이 저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희망 주려고 하는 말인 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는 엄청 성공한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그 말이 현실로 와닿는 요즘이거든요. 저 사람과 내가 진짜 태생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없고가 다를까를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서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뿐만 아니라 행복함까지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